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자,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이제 우리가 화학 결합이라고 그래. 그래서 화학 결합은 요 세 가지 있는데, 자, 먼저 이온 결합은 양이온하고 음이온이야. 그러니까 양이온 플러스 음이온 마이너스. 그치?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뭐가 나타나냐? 정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다. 자, 물리에서는 얘를 쿨롱의 힘이라고 불러. 쿨롱의 힘. 그래서 정기적 인력. 자, 공유 결합은 원자와 원자 간에 전자쌍을 만들어서 전자쌍을 공유하는 결합이 공유 결합이야. 자, 영어로 코벌런트라고 하죠. 코발런트 본드. 그래서 원자 간에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 전자 한 개 부족해. 나도 한 개 부족해. 자, 그럼 어떻게 할까? 너 하나 내놓고 나 하나 내놓고 두 개를 한 쌍으로 만들어서 같이 쓰는 거야. 그럼 하나 내놓고 두 개 쓰잖아. 부족한 하나 채우겠지. 자, 이런 식으로 전자쌍을 공유하는 것을 공유 결합이라고 해. 자, 금속 결합은 요 놈은 약간 특이한 거죠. 금속만 있을 때예요. 금속만. 그러면 금속이 체외곽 전자 내놓고 금속의 양이온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체외곽 전자가 있는데, 문제는 이 체외곽 전자가 어딜 못 가. 어딜 못 가. 그러니까 금속 양이온 옆에 막 체외곽 전자들이 놓여져 있어. 그러니까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내놓잖아, 이온 결합은. 그럼 그 내놓는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이 돼. 그러니까 금속하고 비금속이 있으면 금속이 양이온이 되면서 비금속한테 전자를 주겠지. 그럼 그 비금속은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된단 말이야. 그랬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둘 사이 인력 때문에 붙어. 이게 이제 이온 결합이겠지. 근데 금속 결합은 금속만 있어요. 그럼 체외곽 전자를 내놨어. 비금속이 없으니까 얘는 어디 못 가잖아. 그러면 이 체외곽 전자들은 양이온 사이를 있잖아. 양이온 사이 있는데 체외곽 전자끼리 뭐가 생길까?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얘네들 막 움직인다. 어떻게? 랜덤하게.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인대. 그럼 이 체외곽 전자가 무슨 전자가 될까? 자유롭게 움직인대. 그치. 얘가 바로 자유전자야. 그래서 자유전자가 양이온 사이를 막 랜덤하게 돌아다니면서 이 자유전자 마이너스, 금속 양이온 플러스, 둘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정전기적 인력이 생겨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금속 양이온들이 단단하게 오히려 붙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금속 결합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화학 결합이 왜 나타나냐? 화학 결합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왜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왜 비금속이 음이온이 되고, 왜 원자 간의 전자쌍을 공유하냐 이 얘기지. 바로 주기율표에서 18쪽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어떻다? 안정하기 때문이다. 즉 2번의 헬륨 K 껍질 2개, 10번의 네온 K 껍질 2, L 8개. 자, 18번의 아르곤 K 껍질 2, L 8개, M 껍질에 8개. 자, 이 전자 배치가 안정한 전자 배치래. 보니까 헬륨은 체외곽 전자가 2개지만 네온부터는 체외곽 전자가 8개거든. 그래서 마지막 껍질에 채워지는 전자 수가 헬륨 빼고는 8개가 돼야 안정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자, 옥텟 규칙이야. 우리가 썰을 배웠고, 그치? 썰이 있고,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어. 가장 큰 차이는 뭐지? 썰은 안 맞는 것이 너무 많다. 규칙은 안 맞는 경우가 조금은 있다. 법칙은 안 맞는 경우가 없다. 무슨 뭐 보일의 법칙, 샤드의 법칙, 그럼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옥텟 규칙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은 맞지만 안 맞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옥텟 규칙 같은 경우는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2 때 만약 화학을 하게 되면 배우겠는데 그때 문제에서 옥텟 규칙에 안 맞는 경우를 문제로 많이 물어본다. 왜? 얘는 조금 있기 때문에. 근데 무슨 썰 이거는 반 이상의 대부분이 안 맞거든. 그거 물어보겠어? 그건 안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요는 어쨌든 옥텟 규칙이야. 그래서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결합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전자수가 헬륨처럼 2개가 되거나 네온처럼 10개가 되거나 아르곤처럼 18개, 2개, 10개, 18개가 돼야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된다. 그래서 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자, 이온이 되면서 이온 결합,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공유 결합, 자유전자가 되면서 금속 결합. 알겠지? 그래서 화학 결합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 그럼 오늘은 먼저 이온 결합에 대해서 가볼게요. 자, 아이오닉 본드. 본드가 접착제잖아. 굉장히 단단하게 붙잖아. 그러니까 이 화학 결합은 굉장히 단단한 강한 결합이란 얘기야. 그치? 자, 양이온,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자, 누가 양이온이 될까요? 금속, 자, 그 다음에 비금속.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금속 원자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 원자가 음이온이 되잖아. 이걸 이제 우리가 단원자 이온이라고 그래. 원자 한 개가 이온이 되는 거. 근데 2개 이상의 원자들이 모여서 덩어리를 이루고 얘가 하나의 이온이 되는 거야. 그 덩어리가 하나의 이온, 그걸 다원자 이온이라고 그래. 그래서 다원자 양이온, 그리고 다원자 음이온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가 다원자 양이온 하게 되면은, 결합에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무슨 이온이니? 명칭이 어떻게 돼? 메테인. 응? 메테인은 CH4고, 암모니아는 NH3고, 암모늄 이온. 암모늄 이온. NH4 플러스. 그러니까 질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4개가 모여서 하나의 양이온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원자 양이온은 이 암모늄 이온 하나만 알면 되는데 다원자 음이온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 그런데 이제 우리 많이 언급되는 거. 자, OH 마이너스. 무슨 이온이야? 그렇지. 수산화 이온. NO3 마이너스. 질산 이온. CO3 이가 마이너스. 탄산 이온. 자, SO4 이가 마이너스. 황산 이온. 그다음에 자, CH3CO 마이너스. 아세트산 이온. 자, MnO4 마이너스. 망가니즈산 이온. Mn. 우리 요즘 망간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지. 근데 정확히 망가니즈지. 그러니까 얘네 다원자 음이온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계속 나올 거야.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몇 가지 좀 이제 외워놓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써준 거는 많이 나오는, 자주 나오는 것들이야. 그리고 이제 하면서 이제 계속 추가되는 것들 그때마다 좀 반복해서 외워두고. 그러니까 결국 이온 결합은 얘네들 간의 결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염화, 나트륨, 금속, 비금속, 요렇게 이온 결합이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속과 다원자 음이요. 그치? 다원자 양이온과 비금속 간의 이온 결합. 질산 암모늄, 다원자 양이온, 다원자 음이요. 자, 이것도 전부 다 이온 결합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온 결합의 종류는 좀 많습니다. 한 4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우리가 다루는 거는 금속과 비금속 간의 이온 결합에 좀 한정져서 얘기할 거야. 자, 금속과 비금속 간의 이온 결합에 좀 한정져서 한번 해보자. 다음 주에 테스트 있어. 테스트. 원소의 주기성. 걱정하지 마. 그냥, 어느 부분에서 헷갈리고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실수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거야. 이제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서 못 봤다고 막 뭐라고 하지 않아. 그냥 테스트, 말 그대로 테스트. 시험이 아니야. 테스트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도 모르는 약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또는 잘못 알고 있다든가 또는 덜 외웠던 부분들 그런 것도 체크하는 거니까 그냥 복습만 잘 해. 알지? 자, 금속하고 비금속 간의 이온 결합에 대해서 자, 먼저 나트륨 금속 있고 염소 비금속 있다고 해보잔 말이에요. 자, 나트륨은 전자 배치를 보니까 K 껍질 2개, L 8개, N 껍질 하나고요. 염소는 K 껍질 2개, L 8개, M 껍질이 7개입니다. 자, 얘네들의 전자 배치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 그렇지? 288, 요 순서로 갔으니까 바닥 상태지만 과연 얘네들은 안정한 전자 배치일까? 옥텟 규칙을 만족할까? 아니잖아. 그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려면 나트륨 입장에서는 요 M 껍질, 최외곽 전자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속 입장에서는 최외곽 전자는 어떤 전자예요? 남는 전자라는 거예요. 자, 염소는 최외곽 전자 마지막 껍질에 7개야. 얘가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려면 8개가 돼야겠지. 그러니까 1개가 부족하거든. 그래서 비금속 입장에서는 전자가 어떻게 돼? 부족하다는 거지. 그래서 금속은 전자가 남고 비금속은 전자가 부족해. 근데 둘이 만났어. 그럼 어떡할 거야? 남는 전자를 부족한 쪽으로 줘야 되겠지. 그래서 나트륨이 염소 원자한테 전자를 줍니다. 이렇게 최외곽 전자를 줘요. 그럼 얘는 전자를 주니까 1가 플러스 양윤이 되고 얘는 전자를 받았으니까 1가 마이너스 음윤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전자 배치 보니까 얘는 누구의 전자 배치가 됐어?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졌네. 10개니까. 그치? 자, 얘는 전자를 하나 얻었기 때문에 자, CL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됐네. 그래서 금속 원자는 양윤이 되면서 껍질 수가 어떻게 돼요? 하나 없어지죠. 마지막 껍질 없어지지. 자, 비금속은 껍질 수는 변함이 없어. 근데 최외곽 전자 수가 늘어나. 그럼 전자 간의 반발력이 어떻게 될까요? 7개의 반발력과 8개의 반발력. 8개의 반발력이 더 크잖아. 그럼 반발력이 커지니까는 요 자체가 불안정해져 버리니까 요 지점이 안정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 반발력을 줄여야 되겠지. 그럼 전자 간의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멀어집니다. 반발력이 줄어들면 거리가 멀어져야 되죠. 그럼 멀어지려면은 이 원자 크기가 좁아져야 돼? 넓어져야 돼? 그치, 커져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나트륨은 껍질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지름이 줄어드는 대신 자, CL은 음윤이 되면서 어떻게 돼? 반지름이 커져버려.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정한 전자배치, 옥텟 규칙을 만족했어. 자,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네. 둘 사이에 잡아당기는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다가가서 붙어버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슨 결합? 이온 결합.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원자 모형으로 표현해봤어. 자, 이건 전자 표시한 거야. 원래 동글뱅이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거는 1가 플러스니까 전자 1개를 잃었고, 그래서 네온 10개의 전자가 됐으니까 원래는 전자가 몇 개란 얘기야? 11개인 나트륨이 이온이 됐다는 얘기야. 맞니? 자, 얘는 전자 1개를 얻었는데 전자 수가, 전자 배치가 아르곤처럼 됐어. 그러니까 총 18개가 됐어. 1개 얻었어. 그 원래는 전자가 몇 개 있었단 얘기야? 17개. 그러니까 원자 번호 17번에 CL이 전자 하나 얻었어. 그래서 NaCl 이렇게 표현하면은 얘를 우리는 결합 모형이라고 그래. 결합 모형. 알지? 그러니까 전자 배치할 때 내가 껍질로 이렇게 표현했잖아.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이제 내신 문제든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할 때 또 수능에서는 이런 결합 모형으로 많이 나올 거야. 결합 모형으로. 근데 이제 공부할 때 언제 일일이 이거 다 그리면서 공부할 거냐고. 못 하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결합 모형이 주어지면 얘가 K 껍질이고 이게 L이네. K 껍질에 2개, L 껍질 8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를 요렇게 바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한 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K 껍질, L 껍질, M 껍질이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걸로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만 공부해도 이렇게 나오면 바로 연결, 전환을 시킬 수 있으니까 쉽게 문제 풀 수 있을 거야. 알지? 그래서 이런 건 연습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금속하고 비금속 간의 이온 결합은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금속이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내놓잖아. 만약 전자를 2개를 줘. 그럼 비금속은 음이온이 될 때 전자를 몇 개를 받아야 돼? 그치? 2개를 받아요. 자, 전자를 2개를 주면 2개를 받아야 돼요. 만약 3개를 주면 몇 개 받아야 돼요? 3개를 받아야 돼요. 자, 마그네슘. 플로린 있어. 자, 마그네슘은 전자가 몇 개야? 마그네슘 12개. 그럼 몇 개가 돼야 돼? 10개. 그럼 전자 몇 개를 내놔? 2개를 내놓고 이가 플러스 양이온이 돼. 자, 플로린은 전자가 몇 개야? 9개니까 몇 개를 얻어? 1개를 얻잖아. 9개니까 10개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1개 얻어서 1가 마이너스가 됐어. 자, 그러면 이거는 좀 어긋나지? 전자 2개 줬으니까, 자, 이렇게 2개 전자를 줬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가면서 2개 전자를 받아야 됩니다. 자, 주고 받아야 돼요. 그치? 2개 주면 2개 받고 3개 주면 3개 받는 거야. 그러면 전자를 2개를 줬는데 얘는 1개밖에 못 받아. 그럼 2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몇 개 있으면 돼? 2개가 있으면 된다. 플로린이 2개가 있으면 된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MgF2라는 2가 플러스 1가 마이너스의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된다. 그치? 바로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온 결합할 때 이걸 꼭 기억해라.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내놨다면 그 전자를 오롯이 비금속이 받아서 음이온이 돼요. 그래서 2개 주면 2개 받고 3개 주면 3개 받고 1개 주면 1개 받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이온 수를 표시할 건데, 이걸 가지고서 그냥 다이렉트로 쉽게 하는 방법. 자, 잘 봐.
일단 우리가 이제 이온 결합하는 물질의 화학식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표시할 때는 양이온 플러스 음이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ClNa는 없어요. 음이온을 먼저 쓰는 경우 아니에요. 양이온의 앞에 음이온이 뒤에야. 알겠지? 그래서 표시는 양이온 플러스 음이온이야. 근데 얘를 읽을 때, 발음할 때는 음이온 플러스 양이온이에요. 이온자 빼고. 그러면은 양이온, 음이온 표시했지만 읽을 때는 어떻게 돼? 음이온, 양이니까 플로린화, 이온, 마그네슘 이온인데 이온자 빼면 플로린화, 마그네슘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요 규칙성 하나 있고, 자, 다음에 바다 이제 너 휴가 가냐? 안 가? 안 가? 어떡하냐? 회사 더운데 휴가 가봤자 고생이지 뭐. 자, 나중에 대학 가가지고 여자친구랑 놀러 가. 그래서 동해안을 갔어. 자, 바닷물에 뛰어들었어. 얼마나 좋아, 그치? 근데 그 바닷물에는 나트륨 이온도 있고 염화 이온도 있다. 나트륨이 양이온이니까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잖아. 염화 이온은 음이온이니까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잖아. 그럼 바닷물에는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들어가 있거든. 근데 바닷물에 들어갔어요. 왜 감전이 안 되죠? 왜 전기가 안 통하지? 그 바닷물에는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가 다 같이 있는데? 왜? 왜 전기가 안 통해? 왜 감전이 안 돼?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있는데. 이거 궁금하지 않았어? 뭐 이제 앞으로 이제 궁금해지면 되겠지. 자, 왜 그럴까요? 그게 합쳐져서 어떻게 되는데? 중소. 그렇지. 즉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도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량을 다 더하니까 0이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화합물이든 자 어떤 물질에서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있어도요 전하량의 총합은 0이 됩니다. 특히 이온결합 같은 경우. 그래서 봐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앞에 양이온 뒤에 음이온이잖아. 자 전하량의 비가 몇 대 몇이니? 플러스 마이너스 빼고 전하량의 비. 이온수는 그래서 플러스 2 마이너스 2 합이 0이 되잖아. 그러니까 전하량의 비가 2대 1인데 이온수 1대 2죠. 그래서 전하량의 비하고 이온수의 비는 뭐다? 반대다. 반대다. 자, 나트륨하고 산소가 있어요. 나트륨은 몇 가 플러스 양이온? 나와줘야지.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이니까 한 개 잃어야지. 10개 돼야 되니까. 산소는 2개 얻어야 되지. 2가 마이너스. 그럼 전하량은 1대2. 이온수는? 그렇지. 2대1. 그러니까 근데 1은 표시하지 않으니까 빼고. 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알루미늄하고 산소야. 자, 알루미늄 몇 가 플러스 양이온? 원자번호. 알루미늄.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게 왜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자, 원자번호 13번. 그럼 10개 되려면 3개, 3가 플러스. 산소는 8번이니까 10개 되려면 2가 마이너스. 그럼 전하량이 3대 2. 이온수는 2대 3. 그치? 자, 그러면 이온 결합인데 AB2랍니다. 이온수가 1대 2예요. 그럼 전하량은? 그렇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관계 가지고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지. 그래서 잃은 전자, 얻은 전자. 자, 얘는 전자 몇 개 잃었어? 알루미늄은? 아니죠. 2개니까. 3개인데 2개니까 총 6개를 내놨죠. 얘는 2개 얻은 게 3개니까 총 6개를 얻었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자, 이동한 전자수, 잃은 전자수, 얻은 전자수도 바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해 주면 된다. 그래서
잃은 전자와 얻은 전자 수가 같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양이온은 전하량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구리가 산소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구리이온, 산화이온, 구리이온, 산화이온이니까 둘 다 산화구리야. 그치? 근데 산화구리 했을 때 위에 건지 아래 건지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구분할 거야? 위에 건지 아래 건지. 그래서 이온수가 2대1, 전하량은 1대2, 1대1, 이가 마이너스, 이가 플러스. 그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구리는 플러스 1과 플러스 2, 전하량이 1, 2잖아. 그래서 이 구리의 전하량을 로마자 숫자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산화구리 1, 산화구리 2 또는 산화 제1구리, 산화 제2구리. 이런 식의 표현이 있죠. 황산구리 2 수용액이야.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올 것 물질 중에 하나야. 그 황산이온하고 구리이온이니까 CuSO4고요. 자, 황산이온은 이가 마이너스인데 구리가 이가 플러스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CuSO4 수용액이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자, 됐니?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이 이온 결합하는 물질은요. 이온 결합은 굉장히 강한 결합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강한 결합이기 때문에 자, MP가 뭘까? 앞으로 이제 난 MP라고 표현할 거야. 멜팅 포인트. 자, BP. 보일링 포인트.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자, 특히 녹는 점은 수백 도씨에서 3000도씨 사이까지 있다. 소금의 녹는 점, 염화나트륨은 801도야. MgO, 산화 마그네슘은 2800도씨야. 그러니까 녹는 점이 굉장히 높죠? 수백 도씨에서 3000도씨.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25도씨를 뭐라 불러? 실온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실온에서 이온 결합하는 물질은 무조건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실온에서 무조건 무슨 상태다? 고체 상태다. 실온에서 고체 상태다.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대. 결합은 굉장히 강한데 부서진대. 양이온, 음이온 요렇게만 있으면은 별 문제가 없을 거야. 근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럼 요게 또 양이온, 음이온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속 붙어버려. 그 밑에는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이런 식으로 계속 붙겠지. 자, 여기도 말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런 식으로 계속 붙어 나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는 뭐 소금같이 덩어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요 상태에서 이쪽으로 힘을 가할 겁니다. 그럼 힘을 받으니까 여기가 결합하는 요 면 있죠. 이 면이 옆으로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힘을 받은 부분이 아니 옆에서 딱 내가 이온이야? 딱 쳤어. 그럼 어떻게 돼? 어머나 옆으로 가야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이동한단 말이야. 그 한 칸씩 이동하면은 어떻게 돼버리냐? 자, 얘 밑에 거부터 먼저 할게.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얘네들 그냥 그대로 있는데 요 양이온 옆으로 한 칸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가잖아, 양이온이. 그러니까 여기가 양이온이 되고 여기가 음이온이 되고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고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밀려간 면을 기준으로 뭐가 나타난다?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반발력 때문에 어떻게 돼? 힘을 가하면 부서진다.
힘을 가하면 이온들이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같은 이온 간에 뭐가 생긴다? 반발력이 생긴다. 그래서 부서진다. 이 결합 자체는 강하지만, 알겠지? 힘을 가하면은 부서진다. 자, 다음에 자, 전기 전도성. 자, 전기라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우리가 전기라고 그래. 그러면 전기 전도성. 그럼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야. 전류가 통한다, 전기가 흐른다. 이 얘기는 전기 이꼴 뭐다? 전하입니다. 전하가 움직이는 거야. 전하가 이동하는 것이 전기가 흐르는 거야. 그거는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이 플러스 전하,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그치? 음이온이 마이너스 전하,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움직일 수 있으면은 전기가 통하는 거야. 알겠지? 자, 고체 상태는 있어 없어요? 소금의 양이온,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 고체 상태에서 움직여? 못 움직이잖아요. 이온의 이동이 없으니까. 근데 액체라든가 물에 녹인 수용액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니?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액체나 수용액에서는 양이온이 마이너스으로 끌려가고 음이온이 플러스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액체나 수용액에서는 전기가 통한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른다는 거는 전하가 이동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도선에서는 누가 움직여요? 도선에서는 전자가. 금속에서는 자유전자가. 그러면 이런 이온 결합 물질에서는 누가? 양이온과 음이온이. 근데 고체 상태는 이온 결합으로 단단히 고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온들이 못 움직이지. 그러니까 고체 상태에서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열을 가해서 액체로 만들었어요. 또는 물에 녹여서 수용액으로 만들었어요. 액체 흐르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수용액도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 이온들이 움직인단 말이야. 끌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양이온이 마이너스로 끌려가고 음이온이 플러스로 끌려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나중에 더 가면 조금 더 깊게 배우면 끌려가서 어떻게 돼? 전기분해 되는 거야. 그래서 전기분해. 물의 전기분해 배웠잖아. 2학년 때.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기체 마이너스극, 산소기체 플러스극. 그치? 그런 식으로 전기분해까지 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전기분해까지 가지 않고 그냥 전기 전도성만 얘기할 거야. 자, 그 다음. 일부 앙금을 제외하고는 물에 녹습니다. 알겠지? 자, 물에 녹아요. 그래서 물에 녹는데 그 수용액은 전류가 흐른대요. 전기가 통한대요. 자, 그래서 물에 녹아서 전기가 흐르는 물질이다. 뭐가? 이온 결합하는 물질은. 그러면 물에 녹아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뭐라고 칭할까? 땡땡질이야. 그래. 전해질. 자, 물에 녹았지만 전류는 흐르지 않아. 그 뭐라 불러? 물에는 녹지만 전류는 흐르지 않아. 비전해질. 비전해질. 자, 전해질, 비전해질. 자, 이것도 참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전해질이다. 일부 앙금을 빼고는. 아까 잠깐 설명했던 앙금. 자. 자, 이거 염화칼슘이죠? 염화칼슘. 얘는 특징이 뭐냐면은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언가에 이용할 거야. 자, 겨울에 야, 이따가 밤에 눈이 엄청 온대. 그러면은 오후나 저녁에 도로에 뭐가 깔려 있니?
염화칼슘을 미리 뿌려놔요. 왜 그럴까요? 고체 상태인 눈이 내리잖아? 염화칼슘은 물을 흡수하지. 물은 액체거든. 그러니까 이 염화칼슘은 고체인 눈을 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눈이 쌓이지 않게. 바로 뭐다? 제설제. 그러니까 염화칼슘은 눈 오기 전에 뿌리는 거야. 눈 온 다음에 뿌리는 거 아니다. 그리고 눈 오기 전에 뿌렸을 때, 자, 여러분들 물하고 소금물하고 비교해봐요. 어느 점이 소금물이 더 내려가요. 저 이온 결합하는 물질이 물에 녹으면 수용액이 어느 점 더 내려가. 아무리 추워도 바닷물 얼지 않잖아. 그 안에 이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합물이 되면은 어느 점이 내려간단 말이야. 그럼 겨울철에 염화칼슘 뿌리지 않았어. 눈이 약간 왔어. 그러다가 좀 녹은 다음에 새벽에 막 영하로 기온이 뚝 떨어지잖아. 빙판길이 되지. 근데 염화칼슘을 뿌렸어. 자, 눈을 녹여가지고 수용액이 됐단 말이야, 도로가. 근데 기온이 떨어졌어. 빙판길이 잘 생기지 않아. 왜? 어느 점이 내려가니까. 그 목적으로도 뿌리기로 한다. 알겠지? 그래서 제설제. 자, 다음. NaOH. 수산화 나트륨입니다, 이거. 수산화 나트륨. 자, 얘는 CO2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고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서 만드냐면 우리 비누 제조할 때 많이 사용할 거야. 비누 제조. 비누 제조. 그러니까 비누에는 NaOH가 일부가 남아있지. 빨래비누. 자, 공기 중에 CO2가 있을 거야. 이산화탄소. 그 빨래비누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빨래비누 표면에 뭐가 생겨? 자, 이 했더니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갑자기 그러더라. 빨래비누가 뭐네? 너희보다 한 살 어린데. 빨래비누가, 자기는 빨래비누가 뭔지 모르겠대. 걔만 그랬어. 다른 애들 다 아는데. 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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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빨래비누 오랫동안 놔두면 표면에 뭐가 생겨? 흰가루가 생긴다. 이게 바로 그 비누에 있는 흰가루의 정체가 돼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반응해서. 자, 탄산, 수소. 자, 원래는 CO3가 탄산이온이잖아. 그치? CO3가 탄산이온이지. 거기에 수소 이온이 붙었어. 그래서 탄산수소 이온이 되고 나트륨.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한다. 자, 이 탄산수소 나트륨에다가 열을 가하면 탄산 나트륨이 되면서 물과 자, CO2 기체가 빠져나갑니다. 이게 이제 그 이온 결합성 물질의 실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서 이제 나오는 건데, 자, 요 CO2 때문에 빵이 부풀러 올라요. 우리 달고나 설탕을 녹이잖아. 거기에 얘를 넣어주고 흔들면 어떻게 돼? 거품처럼 막 부풀어 오르지. 그거는 CO2 기체 때문에 그래. 자, 이게 바로 뭐다? 베이킹 파우더. 우리 그 베이킹 소다. 그렇지? 베이킹 소다. 그래서 빵 반죽할 때 베이킹 파우더, 소다를 넣어주고 나서 이제 오븐에 넣어주면 열받아서 CO2 기체가 나오고, 이 CO2 기체만큼 부피가 부풀어 오른다는 얘기지. 바로 자,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 이온 결합이다. 이온 결합. 알지? 자, 잠깐만 숙제 나갈 테니까. 어우, 표지를 안 했는데. 표지 빼고 하자. 응. 왜? 친구 이상 이름 보고 싶어. 어? 친구 이상 이름 보고 싶어. 뭐? 자, 이거 다 풀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불러주는 것만 풀면 돼.
왜냐면 이게 이제 결합이라서 공유 결합하고도 자, 1번 2번 3번 4번 넘기고 5번 6번 7번 넘기고 이게 이제 결합들이 막 섞여서 그래. 그 다음에 8번 넘겨 다 넘겨 문제수 별로 없어. 자, 18번 19번 20번 21번 넘겨. 그 다음에 넘겨. 아, 섞였구나. 자, 거기까지. 그러니까 원소 주기성 나머지 문제하고 자, 지금 알려준 거 풀으면 된다. 알겠지? 네. 왜냐면 이게 이제 보통 화학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같이 묶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꽤 많아서 그래. 자, 우리는 오늘 이온 결합만 했으니까 이온 결합만 관련된 문제만 한 거고. 그래서 다음에는 여기 문제가 거의 다 푸는 게 숙제일 거야.